오래전 큰 맘 먹고 이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이국에서 웬만한 관광지는 모두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내 기억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한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었다.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바라본 그곳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가도 끝도 없는 그 황량한 절벽들 틈 사이사이 가히 장관이 따로 없었다. 그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만큼 펼쳐져 있다 하니 이국 땅이 크긴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오늘은 그래서 미스테리 영상을 만들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그랜드 캐니언에 관한 미스테리가 있어 반가움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현재 그랜드 캐니언의 원주민인 많은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욱 비밀스럽게 통제가 되고 있는 구역에서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디언 부족 중 한 부족인 호피족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 살았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1909년 아리조나 가제트라는 언론에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실린다. 탐험가인 킹케이드가 광물을 찾기 위해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출입 통제 구역에서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된다.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450m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굴 입구에서 약 1.6km를 들어가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었으며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곡물 저장고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벽과 돌판, 항아리에서 여러 상형 문자들도 발견했다. 여러 방들 중 가장 큰 방에서 여러 구의 미라를 발견하기도 했다. 여기서 미스터리한 점은 미라들의 키들이 2.7m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대형 조각상도 발견하였는데 이 조각상이 부처상과 비슷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출입이 금지가 되었다. 현재는 군인이 지키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왜 갑자기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지하도시에서 발견된 거인미라들과 부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미국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미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곳을 통제하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알려줘서는 안 될 만큼의 커다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자들의 끝없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었다. 일단 기사도 실제로 났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반박이 없으니 지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나보다. 그렇다면 아리조나 가제시 보도한 그랜드 캐니언의 죽음의 도시에 관한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 미국의 다른 원주민 부족들보다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호피족 원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던 킹케이드 박사는 어느 날 호피족의 주장과 고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그랜드 캐니언 내부에 그들의 조상이 먼 옛날에 발견한 정체불명의 지하 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엄청난 금은 보화를 숨겨놓은 고대인들의 보금자리라고만 알려진 죽음의 도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킹케이드 박사는 호피 원주민들이 지난 수천 년간 극비리에 보호해온 신성한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알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킹케이드 박사의 연구를 뒤에서 후원해준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S.A. 조던 교수는 1908년 킹케이드 박사가 호피 원주민들의 도움을 빌어 죽음의 도시를 탐방하고 나오자 박물관의 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직접 죽음의 도시를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도시는 당시 세계인들이 사용한 건축법이 아닌 고대 문명인들의 그의 건축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며 작은 통로를 통해 수킬로미터를 땅속으로 걸어야 나온다는 죽음의 도시는 잘못 보면 지난 수천 년간 여러 문화권의 전설에 등장하는 지옥같이 보였습니다. 입구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땅속으로 걸어 들어간 학자들은 죽음의 도시 내부에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 수 없는 초대형 신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양손에 평온히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가진 불상들과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을 목격한 학자들은 불상들의 얼굴이 모두 동양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시대를 알 수 없는 시기의 동양인들이 먼저 미국 대륙에 생존했던 사실을 깨달은 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진전을 건넌 납골당을 찾은 학자들은 문제의 납골당의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고대인들의 미이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시기에 적어도 5만 명의 사람들이 문제의 도시에 함께 살았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1909년의 아리조나 가젯의 기사 이후 다시는 신문과 학계에 거론되지 않은 죽음의 도시 이야기는 현대 고고학의 20세기 최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고, 이를 발견하고 직접 탐험한 킹케이드 박사와 조단 교수 등의 이름은 다시는 신문과 학계 등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래전 그랜드 캐년에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생존했던 아시안들은 과연 어느 시대, 어느 문명권에 속했던 인류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고대 문명 유적지에 관한 정보는 왜 후에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기고 말았다. 무엇보다 미스테리한 것은 키들이 2.7m에 달한다는 그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역사서를 봐도 이 정도의 키를 가진 민족은 거의 보지 못했고, 성경 속 네피림은 이보다 훨씬 큰 거인 쪽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결코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흔히 이쯤에서 던지는 화두인 외계인이 아닐까? 하긴 외계인이라고 하기에는 발견된 것들이 너무 동양적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외계인은 아닌 듯하다. 언젠가는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온갖 추측들로 음모론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나처럼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오래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인 듯하다.